당신입니다. 가정폭력 예방은 당신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눈 감지 마세요. 볼 수 있습니다. 친구하세요.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역사의 밑그림이 그려지던 순간 우리는 그곳으로 갑니다. 자신을 던져 건져낸 역사의 순간으로 최고의 영예 퓰리처상이 엄선한 불후의 역사 퓰리처상 사진전 이슬의 전당. 한국의 뉴스 채널 YT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YTN 새벽 4시 뉴스입니다. GOP 총기 사건 발생 다음 날 군 당국은 수색팀과 임병장 사이에 교전이 벌어져 소대장 한 명이 팔 관통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군이 재조사를 벌인 결과 교전은 없었고 소대장은 5인 사격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는 잠정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대대적인 수색작전 도중 부상을 당한 김모 소대장이 응급조치를 마친 뒤 병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임병장과 군 수색팀 사이에 교전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임병장 쪽에서 먼저 사격을 가해 수색팀도 대응 사격을 했으며 양측이 각각 10여 발을 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임병장이 쏜 총에 맞아 김 소대장이 팔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의 이 같은 발표는 사실무근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병장 측은 임병장이 총기가 고장나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군 관계자도 총성을 들은 수색팀원 중 한 명이 소대장을 임병장으로 착각해 총을 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재조사를 벌인 수사당국도 실제 교전은 없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교전이 발생했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던 국방부도 말을 바꿨습니다. 소대장은 교전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장은 그런 게 없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임병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면 아마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군수사본부는 상부에 허위 보고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시 현장 책임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병장과의 교전이 없었던 쪽으로 잠정 결론에 이르면서 대형 환자 논란과 초기 수색 실패 등 군 당국의 대응 체계가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군수사본부는 임병장의 상태를 봐가며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다음 주에는 현장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 수사본부가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병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수사관 10여 명이 어제 오후 임병장의 군 입대 전의 생활과 휴가 나왔을 때의 메모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이에 앞서 임병장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지금까지 임병장에 대해 3차례 대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임을 선언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은 어제 오후 총리관저에서 국무회의격인 임시가계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의결했습니다. 결정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인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위태로워지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필요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 동의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독도 문제와 관련해 집단자위권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방위 안보 정책의 중대한 변화로 보고 예의주시한다.
있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또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고 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방위 안보 문제는 과거 제국주의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역사 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독도와 관련해서는 집단 자위권은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일본의 집단 자위권 법제화 과정과 미일 가이드라인 지침 개정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안보 법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본과 계속 협의하고 우리 입장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일본 측의 집단 자위권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진정성 있는 조치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일본은 집단 자위권이 필요한 이유로 북한의 위협을 들었는데 정작 북한과는 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고립위기에 놓인 동북아 외교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당국 간 회담의 핵심은 남북 일본인 재조사와 이에 따른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입니다. 스톡홀름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지 한 달여 만에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에 다시 만난 것입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신경전도 벌였지만 핵심 의제에 있어서 적잖은 진전이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이 자리에서 남북 일본이 문제를 전면 재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회담 결과를 검토한 뒤 이른 시일 안에 대북 제재 해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과 관계 회복을 통해 집단 자위권과 과거사 문제 등으로 심화된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으로 더욱 절박해진 북한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집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일 합의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시아 냉정구도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인근에서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전남 진도군 관매도 동쪽 500m 해상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해경이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책본부는 해경 경비정으로 시신을 옮겨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실종자인지 아닌지를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양경찰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진도 VTS 소속 해경 3명인데 세월호 관제를 소홀히 하고 근무 태만을 감추기 위해 CCTV까지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열흘 뒤인 지난 4월 26일 검경 합동수사팀은 진도 VTS를 전격 압수수색합니다. 복원력을 잃은 세월호가 바다에서 이리저리 표류하는 동안 전혀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이유를 따지겠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진도 VTS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에 일일이 그 한 선박을 대상으로 코스 변경이나 어떤 그 상황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달 넘게 수사를 진행한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제실을 비추고 있는 CCTV 자료 2~3달치가 삭제된 걸 확인한 겁니다. 진도 VTS 소속 해경이 자신들의 근무 태만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관련 자료를 없앤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VTS 근무 인원 8명 가운데 적어도 2명은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2명과 CCTV 관리자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초기 대응과 관련해 해경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구조와 수색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해경과 언딘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언딘의 김모 대표와 해경 간부 여럿을 출국 금지한 검찰은 조만간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기관보고 3일째를 맞은 세월호 국정조사 주기는 오늘 세월호 참사의 주무부서 가운데 하나인 해양경찰청의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고 당시 해경의 부실한 초동 대처와 이후 실종자 구조 과정 전반에 드러난 문제점 등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또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와 수중구조 전문업체 언딘 등과의 유착관계 여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한 국정조사 측위는 앞으로 청와대 비서실 등을 포함해 오는 11일까지 기관보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유병헌 씨 도피 총책이라고 붙잡힌 인사들은 하나같이 유 씨 부자의 소재지를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도피 총책은 누구고 대체 유병헌 부자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유병헌 부자 추적 수사가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병헌의 오른팔로 불리는 이석환 금수원 상무는 유 씨의 도피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유병헌 도주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도피 총책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피 총책으로 지목됐던 헤마토센트릭라이프 이사장인 이재옥 씨나 제2 김엄마, 친엄마도 총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유 씨 부인이나 처남, 매제 등에게서도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거론된 인물 가운데 아직 김엄마가 잡히지 않고 있지만 김엄마 역시 진짜 총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은 특정 인물보다는 역시 구원파 신도들의 조직적 도움이 수사에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유 씨 부자의 도피를 돕는 신도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라며 유 씨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유병헌 씨는 지난 5월 말 이후 이동 흔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 결정적 추적의 단서는 잡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유 씨 부자가 밀항이나 망명을 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쓸 수 있는 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시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고민은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했던 지역과 민생 현장 방문을 재개했습니다. 충북 통합청주시 출범식에 이어 청주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 대통령은 청주에서 삼겹살로 유명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첫 민생 현장 방문입니다. 시장 음식점에도 들러 요즘 장사가 잘 되는지 묻고 시민들이 건네는 삼겹살도 맛봤습니다. 시장마다 좀 뭐가 특별한 게 있으면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전통시장이 여기는 삼겹살, 경주에 우리 충북 도민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오고.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통시장마다 특색 하나씩 특성화하는 사업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마침 우리 저 서문시장은 삼겹살 특성화를 해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좀 모범 케이스로 정부와 또 우리
제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통합청주시 출범식에 참석해 통합청주시가 충북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합심해서 통합을 이루어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인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경제적 활성화에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집권 2년차 후반기를 맞은 박 대통령은 하루 종일 민생경제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됐던 국정운영을 이제부터 정상화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기념해 판다 한 쌍을 선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다 외교로 불리는 이 귀한 손님은 이르면 내년 말 국내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4년 9월 한중 수교 2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판다 밍밍과 릴입니다. 약혼식과 결혼식 등 다양한 행사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1998년 조기 방한했습니다. 이후 16년 만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기념해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인 판다 한 쌍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에 판다 약 50마리를 임대해 특별 외교사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이루어진 판다 외교가 가장 유명합니다. 재작년 일본에서는 중일 수교 이후 24년 만에 태어난 새끼 판다의 급사 소식에 온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職員の人も徹夜で頑張ってくれたことになりました。感謝の顔を思い浮かべるとですね、非常に残念だと思っています。 귀한 손님인 판다 선물은 고맙기는 하지만 부담도 큽니다. 보호기금 명목으로 해마다 10억 원을 내야 하며 신선한 죽순을 현지 공수해야 합니다. 중국인 전속 사육사도 고용해야 하고 사육장을 꾸미는데도 비용이 꽤 듭니다. 실타래처럼 엉킨 동북아 외교처럼 판다 선물도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최근 백두산의 중국 쪽 지역에서 대규모 광천수 개발 사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지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인터넷판은 중국 업체 10여 곳과 외국 대기업들이 백두산 광천수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현재 계획된 백두산 광천수 생산 설비 규모를 합치면 중국 전체 광천수 연간 판매량의 3배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지나친 개발이 일대 생태 순환에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미국 시장에서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달까지 29만 7천여 대를 팔아 1994년 미국 진출 이후 반기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상반기에 36만 4천여 대를 팔아 미국 진출 28년 만에 반기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아차의 경우 소형 다목적 승용차 소울이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고 현대차는 새 모델을 투입한 제네시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연장 접전 끝에 스위스를 물리치고 브라질 월드컵 8강에 합류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스위스와의 16강전에서 연장 후반 13분에 터진 앙헬 디마리아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살인 청구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 김영식 의원이 체포된 뒤에도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친한 변호인을 시켜 공범을 만나게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압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에서 붙잡힌 팽모 씨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김영식 의원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 팽 씨의 검거 사실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팽 씨의 형이 선임했다는 변호인이 찾아왔습니다. 팽 씨를 만나고 돌아갔는데 실제로는 팽 씨의 형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의원과 고교 선후배 사이로 팽 씨가 체포되기 전에도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변호사를 통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팽 씨와 입을 맞추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정의가 어떻게 된 거냐, 무발적이었느냐, 뭐 소송하다 보면 시계라가 지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일본에 답변도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런 인연이에요. 김 의원은 유치장에 갇힌 뒤에도 경찰 조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쓴 쪽지를 팽 씨에게 건넸는데 전문가가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한 가운데 팽 씨까지 입을 다문다면 경찰 수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팽 씨의 진술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건넨 쪽지를 증거로 확보하고 팽 씨를 찾았던 변호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충북 청주 흥북경찰서는 문구용품점에서 억대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종업원 43살 임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자신들이 근무하는 문구용품점에서 27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문구용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물건을 창고에 보관한 뒤 소매 문구용품점을 운영하는 업자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사가 환자에게 약의 정확한 사용법과 부작용, 피해야 할 음식, 저장법 등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 지도를 하지 않는 약사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물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약사와 한약사에게만 적용됐던 위생법과 명찰 착용 의무 조항이 삭제된 시행규칙 개정안도 개정 시행령 시행 시점에 맞춰 적용됩니다. 소비자 1000여 명이 연비 부풀리기로 적발된 자동차 대조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합니다.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을 구입한 1200여 명은 오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조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차종은 모두 6가지 모델로 국산 차종은 현대자동차 산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 등 2가지, 수입 차종은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 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4가지 모델입니다. 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1인당 65만 원에서 3만 원입니다. 어제까진 전국이 뜨거웠는데요. 오늘은 장마전선이 북상합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남, 밤에는 경남 지방까지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돼서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오후에 강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더 북상하겠는데요. 충청 지역까지 올라오면서 충청 이남지방에 장맛비를 뿌리겠고요. 금요일은 잠시 물러났다가 토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높겠는데요. 서울 22도, 청주 대전 22도, 부산은 2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서울 30도, 청주 29도, 광주 26도, 대구는 28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한편 중부지방은 당분간 맑고 더운 가운데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확정했습니다. 방어를 위한 무력 행사만 인정했던 일본은 이제 일본의 판단에 따라 한반도 파병까지 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8월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의 특별 제안은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 다음 날 임병장과 수색팀 사이에 교전이 벌어져 소대장 한 명이 부상당했다고 군이 발표했지만 이는 아군의 오인 사격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실종됐던 유대인 청소년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직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 공습을 가하면서 이 지역에 또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YTN 새벽 4시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출발은 4시 35분에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망사가 바로 아무래도 티나잖아요. 근데 이거 하더라고요. 밀란 나노 에어스킨.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어때요? 한올 심은 것 같죠? 밀란 나노 에어스킨. 1+1 더블 찬스. 한 개 가격에 2개를 드립니다. 밀란 나노 에어스킨. 암보험은 복불복이라고들 하죠. 그래도 보험금 때문에 암에 걸리고 싶으신 분은 없겠죠. 나는 암에 꼭 걸릴 것 같다 하시는 분. 하지만 30년 가까이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암 치료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암보험을 들까 하면 답이 없어요. 제 추천은 AIA-생명 뉴원스톱 암보험. 보험료가 전혀 안 오르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부담이 없죠. 또 100% 만기 환급형을 선택하면 만기 때 낸 보험료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한 후회는 없겠죠. 물론 각종 암의 희귀암도 보장, 만기 때 낸 보험료 다 돌려받고 보험료 전혀 오르지 않는 우배당 뉴 원스톱 암보험. 080-419-4000 080-419-4000. 평범한 일상에 대한 새로운 생각 그리고 도전이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